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독해 연습 7강 강의로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1번의 제목부터 우리가 상기를 시켜보면 인더스 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자, 이제부터 확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잡아가 보자고요. 자, 1번 문장부터 물음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자, 첫 문장부터 의문문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소재를 제시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야, 어떤 여행자가 말이야, 인더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아니면 vice versa, 그 반대의 경우까지 그 기원전에도 이 정도, 그치? 기원전 이 시기에 인더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여행자가 있을까라고 물었죠. 아, 쌤, 그럼 이 글의 소재는요, 인더스 지역과, 그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야, 우리가 그걸 땅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말이야, 그 여정은, 자, 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던 인더스 강으로 가든 아니면 메소포타미아를 가든 두 지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을 말할 거고요. 그거는 아마 엄청 먼 거리였을 겁니다. 아, 쌤, 이 더 트립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먼 거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그때 당시에 너무 옛날이잖아. 이 옛날에 굉장히 먼 거리였다라는 건 무엇을 시사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내려가 보니까 There is no evidence, 증거가 없다라는 거야. 인더스 강에서 발굴을 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증거가 없대. 자, 그리고 이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조심해. 자, 이때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excavation이 아니라 쭉 넘어와서 요 evidence라는 게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suggest라는 복수 동사 소리, 복수란다. 미쳤나봐요. 자, suggest라는 단수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어떤 증거가 없냐면 알려주는 건데, 메소포타미아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야. 아, 쌤, 역시나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요,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3번 문장에서 똑같이 이어가는구나. 자, 쌤,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밑줄 하나 쳐볼까요? There is no evidence,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증거는 어떤 증거? 메소포타미아의 존재를 인더스 강에서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 그럼 이 말은 교류를 안 했다. 되셨죠? 자, 근데 다음 문장 넘어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한다. 조심하자. 쌤, however 이라고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환되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논지로 글을 이어갈까? 사실 두 지역 간의 교류는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읽어보자. 자, there are 힌트가 있어요. From the dig at US 블라블라블라블라 라는 지역에, 여기까지 묶어버리면 돼. 힌트가 있는데, 자, 그 힌트라는 건 뭐냐면 몇몇 인더스의 상인들과 artisan 하면 장인들이거든. 자, 이 사람들이요, may have established community in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얘기야. 쌤, 여기서는요, 힌트라는 명사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 지금 요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들어간 놈일 겁니다. 뒷문장이 완전하니까요. 아, 쌤, 역시나요, 교류를 하고 살았다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그럼 우리 밑줄 칠까? 힌트가 있는데 이 부분. 자, 얘네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 마을을 짓고 살았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One leading researcher, 인더스 강 지역에 대한 한 명의 선두적인 연구원이 also has put forth. 얘들아, 요 단어 너희들 잘 못 외우더라. 발을 앞으로 내민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시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관점을 제시했어요 라고 나왔거든. 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쌤, 여기 지금 얼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진술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the view 관점이라는 것도 당연히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진술일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진술의 내용 한번 읽으러 들어가 봅시다. 또 동격의 대수로 이어지면서 자, 10명의 수행원들인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 어떤 왕의 무덤에 묻혀있던 그 수행원들이래요. 됐죠? 자, 그리고 그 수행원들이 모두 여성들이었는데 인더스강 유역에서 왔던 여성들이랍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그 여성들은 diplomatic agreement니까 외교 협정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diplomatic agreement, 외교 협정. 자, 외교 협정의 일환으로 아마 이 지역으로 보내졌던, 그리고 아마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내의 지역이겠죠. 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인더스 강으로부터 왔던 수행원들이 묻혀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문법 조금만 조심. 뷰리드라는 것도 어텐던트즈 수식하는 pp였던 거고요. 뒤에 나오는 센트라는 것도 똑같이 pp 들어가면서 앞에 어텐던트즈라는 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DNA 분석 뭔데? 그 수행원들의 유적에 대한 DNA 분석. 자, 그리고 그 수행원들은 누구였냐면 인더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채로 묻혀진, 자, 조심, 옷을 입고 있는 채로 묻혀진 그 수행원들이 could confirm this view, 이 관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라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서도 who가 attendant's 수식하는 거라 요놈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자, 앞에가 복수 선행사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뒤에도 복수 동사 나오면서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인 거 확인이 되고요. 이미 동사는 있기 때문에 동사를 또 못 쓰는지라 입고 있는 채로 라는 분사 구문을 써준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쌤, 그러면 요런 흐름인 것 같아요. 위에서 이 10명의 어텐던트를 봤다면서요. 그쵸? 오, 이상하게 그려지네요. 자, 10명의 어텐던트 쌤 예측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유적을 한번 확인을 해봤던 거야. 화살표 연결. 자, 그랬더니만 얘네들이 형광펜 빡빡 could confirm this view. 자, 이 관점을 확인해 줬습니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한 번 더 confirm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하자. confirm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의견을 확인해 줬다라는 거를 보니 동일 논지가 유지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뒤에 나왔던 이 this view라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두 지역 간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받아주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지문으로 연결해서 넘어갈게요. 잠깐,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 전제하고 리뷰한 다음에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지문이 조금 말이 어려워서 쌤이 뚫어주는 대로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가보자. 자, the shape of a modern car. 현대 자동차. 아니, 현대차 아니고요. 자, 근대의 자동차의 모양인데 이 근대의 자동차의 모양이라는 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됐죠? 아, 그럼 쌤 이 글은 뻔하네요. 모양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번 문장부터 let's go. Like building, building처럼 비유하는 거죠. 자, 몇몇 자동차들은요, 만들어집니다. From the inside out, 안에서 바깥으로 만들어져요. While, 그러는 반면에 다른 vehicle들은요, 고안되어지는데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고안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 결정된 형태라고 하는 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사람들과 활동이 반드시 맞춰줘야 하는 그 미리 결정된 형태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야. 자, 일단 in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대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 게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fit는 꼭 들어맞다라는 일형식 동사임에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 제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다가 형광펜을 한번 쳐봅시다. 자, vehicle들 중에 일부는요, 안에서 바깥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요. 반면에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사용되어지는 활동이 반드시 맞춰줘야 하는 이미 결정된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자, 이 두 가지 뉘앙스가 역접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걸 봤을 때 앞에 나오는 안에서 바깥으로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일 거야. 미리 결정된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나 이거 갖고 싶은데요. 이런 자동차 없을까요?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거에 따라서. 하지만 a predetermined form 뒤에 나왔던 거는 소비자가 형태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나 한번 다음 문장 읽어보자. 많은 현대자동차는요, are shaped, 만들어지는데 말이죠. passenger cell 하면 여기선 그냥 승객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승객의 인체 공학적인 것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아, around 쌤 여기서 해석하는 거 뭐뭐에 근거하여요.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체 공학적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인 1번이 될 겁니다. 인체 공학적인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차량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인 1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진짜 조심할 거 뒤에 보니까 alternatively 라는 말이 나왔어. 얘들아, 여기서 alternatively 라고 하는 거는 요인 2번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alternative 하면 대안이잖아. 대안을 앞에 거와 다른 거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니까 아, 1번 뒤에 2번을 연결해 주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 이것 때문에 흐름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와 반대로 그러니까 또한 2번은 뭐냐면 만약에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게 종종 시리얼 패키지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특정한 모양의 vehicle들은 박스 모양이거나 튜브일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의 형태는 말이야. 이 박스나 튜브들의 형태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콤마 후즈니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 거고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라는 형식상 완전한 문장 나오네. 그래서 반드시 소유격을 써야 하는 거고 안 어렵죠? 자, 그 박스나 튜브들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아마 컨디션들,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일 거야.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역시나 다른 요인 나오죠? 자, 그 요인들은 뭘 제외한 요인들이냐면 잠재적으로 그것에 탈 사람들의 needs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야. 아, 쌤 여기서 봐봐. 요인 1번은 탑승자라고 적는 게 좋겠네요. 인체공학적인 걸 고려한다 그랬어. 자, 그럼 그 탑승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2번에 나온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번에는 소비자는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의 잠재적인 사용자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쌤은 여기서 나오는 요인 2번은요. 탑승자 이외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쌤, 그럼 이 탑승자 이외의 요인을 뭐라고 받는 거예요? Such factors라고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안 어렵죠? 갑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에는요. 경제, 건설, 공학, 물리학 법칙, 사회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아, 역시나 탑승자 이외의 요인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장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 더 전환하는 거니까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봅시다. 자, 비록 they are similar in shape, 모양에 있어서는 비슷하더라도요.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요. 각각 다른 요인을 고려하고 앞에 요인 1, 요인 2 나왔잖아. 요인 1번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자동차가 있을 거고 요인 2번을 생각해서 만든 자동차가 있을 거야.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그 자동차를 말하는 거야. 탑승자를 생각하든 아니면 탑승자 이외의 요인을 생각하든 말이야.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말이죠. 이제 밑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Are similar in shape. 겉모양은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인테리어 오브 어 박스카, 내부입니다. 내부. 뭐예요? 박스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화물 기차 보면 화물 칸 있죠.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거. 그거고요. Pullman dining car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차고 거기서 사람들이 밥 먹는 공간이야. 정해진 목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difference, 이 두 공간에서의 인테리어를 차이를 둬야 되는데 이 차이는 매우 fundamental, 근본적인 거다라는 거지. 다른 요인을 고려하고 만들었지만 겉모양은 비슷하지 하지만 내부는 다르다라는 거야. just as, 마치 모처럼. 자, 집과 창고라고 하는 게 다른 종류인 것처럼. 쌤 그럼 이거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집과 창고도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차이는 필연적인 곳입니다. 요 얘기인 것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2번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쌤을 넘어갑니다.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되게 간단한 글이어서 제목에서만 잡으면 돼. 자, cities, 도시인데 도시가 혁신복합체래요. 쌤 혁신복합체 저 뭔지 잘 모르는데요. 쌤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글에서도 혁신복합체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글에서는요. 도시를 혁신복합체라고 정의하고 있구나만 알면 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뒤에 바로 despising, contrasting view라는 요 단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쌤 여기서 view는 뭐예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contrasting, 모순된다는 거야. 자, 여기다가 별표. 자, 그 관점 자체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혁신복합체임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갑니다. 그럼 분명히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열되고 있을 거야. Let's go. 자, 모든 사람들은 talk about the innovation economy, 혁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쌤 지금 뒤에 이어지는 요 말 무슨 말 하나 보니까 혁신 경제의 기원에 대해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기원했을 거야, 다른 이는 여기서 기원했을 거야 라고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부터 읽어보자. 만약에 말이죠. 혁신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비즈니스 혹은 새로운 방식이야. 뭐의? 일에. 자,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잡아가는 게 좋겠다. 자, 여기서 이 일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업체는 요렇게 앞에 나오는 new businesses, new ways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depend on이라는 복수동사 나오는 거야. 수일치는 늘 조심해라. 자, 만약에 혁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방식이야.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여기서 새 사업이나 새 방식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기술을 기반하고 있는 거거든. 혁신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다 라면 우리는 혁신이라는 것의 기원을 20세기 중반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연구나 일렉트로닉 프로덕션이 중심이 됐던. 그리고 그 지역은 실리콘밸리가 되겠죠. 캘리포니아에. 요 얘기하네요.
쌤 지금 2번 보니까요. 혁신경제의 기원에 대해 아무도 몰라요 라고 1번 던졌고요. 2번에서는 관점 1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 관점 1번이 뭐다라는 걸 보니까 관점 1번은 혁신을 기술,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뜻하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하지만 말이죠. If we want to know about the current era of platform capitalism. 자,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혁신을 바로 이런 곳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새로운 중심지요. 대도시 주변에. 그리고 이건 어디서 시작하냐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들일 겁니다. 쌤 글 이렇게 연결되네요. 벗이라면서요. 그러면 전환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쌤 전환은 왜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관점 2번이 될 거거든요. 괜찮나? 쌤 그럼 관점 2번은 뭐예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자본주의랍니다. 달라지는 거 느껴져?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내려와봐. 다음 문장에도 보니까 also 나오는 거 보여? 자, 그럼 얘도 또 다시 한번 일종의 전환을 해주는 거네요. 쌤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관점? 3번. 오케이. 쌤 그럼 관점 3번에서 혁신은 뭐라고 봐요? 도덕적 판단이라고 봐요. 이게 끝이야. 안 어렵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자, 5번에 although, 비록 말이죠. 자, 앞에 나왔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 자, 비록 도시 이 새로운 경제의 비평가들이 화낸다라는 거야. 노동과 디지털 서빌리언스 하면은 감시거든요. 노동과 디지털 감시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쌤 그러면 여기서 노동을 너무 과격하게 시키고 감시 계속하는 거. 이거는 도덕적에 반하는 거네. 그러니까 화낸다는 거야. 하지만 people who work within the self-starved tech community. 자, 스스로 만들어낸 테크 커뮤니티라는 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일부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뭐에? 혁신과 사업체 정신이라는 것을 매우 선호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열되는 관점이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열을 해줬어. 자, 근데 이제 여기 중요. yet 이라고 뒤집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 대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대전환의 흐름은 무엇이냐라는 것까지 정리해보면 혁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앞에서 쭉 나열을 했지. 3가지. 됐어요? 하지만 도시에 대해서는 공통된 정의를 내릴 겁니다. 이제 여기서요. 앞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공통된 정의를 내릴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형광펜 치겠습니다. 자, one thing is sure despite contrasting view. 딱 나왔죠? 자, 그럼 그 one thing, 아주 명확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 one thing을 여기서 서술해 주는 거야. 자, 오늘날의 도시라고 하는 건 a crucial site, 중요한 곳이죠. For both the creation of and legislation to a powerful interplay of land, labor, culture, and capital. 땅과 노동과 문화와 자본들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상호작용에 resistance, 저항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장소라는 건 말이죠. 됐습니까? 자, forms the base of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를 위한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밑줄 혁신복합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도시는 혁신복합체다. 끝! 자, 여기서도 마지막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다시 한 번만 잡을게. 자, 앞에 나오는 a powerful interplay가 요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자, 땅과 노동과 문화와 자본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인데 이 강력한 상호작용이 새로운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단수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둡시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쌤을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계속 이거 쫓아오면 안 돼요, 얘들아. 중간에 끊어라. 계속 한 지문 넘어갈 때마다 멈추고 다시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let's go. 자, 제목 보니까 Limit of Recycling Program of Sustainable Communit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 재활용 프로그램의 리미트, 한계에 대한 얘기니까 분명히 재활용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겁니다. 그쵸? 자, 첫 문장부터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The potential, 잠재력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recycling, 재활용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현재 의문이다. 아, 여기서부터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는구나. 됐죠? 자, 그리고 깨알같이 문법 하나만 봐드리면 요 투부 정사는 앞에 potential 수식,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 for recycling은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제기할 거야. 다음번부터도. 그래서 비평가가 대절이하를 지적합니다. 라고 해서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일단 생각해봐. 자, 내가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재활용돼서 만들어진 걸 사용을 하지. 그치? 나무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쓰고 버려진 물건들을 재생해서 만들어진 종이를 씁시다. 뭐 이런 붐이 분다는 거야. 그러려면, 그런 물건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쌤 말 이해되시죠? 아, 쌤 앞에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 문제라고 하는 건 바로 재활용 가능한 자재들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으려면 새 제품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리사이클드 된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소비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수익성을 위해서는 재활용된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재활용 가능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재활용 자재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똑같은 말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도 깨알. 자, B 다음에 뒤에 PP 나오는 거 보이죠? 이 PP가 1번이라서 뒤에 나오는 consumed PP가 2번인 겁니다. 아, 쌤 그래서 요 앞에는요. must B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돼요. 뒤에 목적 없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내려가니까 these process, 바로 이러한 과정은, 자, 앞에서 재활용 자재 시장에 의존해야 되고요. 수익성 내려면 더욱더 의존도는 커져야 돼요. 라고 하는 그 과정 쭉 받는 거야. 자,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건 takes emphasize of, 조심해야 돼. 강조하는 걸 of,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 뒤에 나오는 need를 강조하던 필요성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건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건데, to reduce consumption, 소비를 줄여야겠다라는 필요를 없앤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없애는 상황 자체는 증가라는 거죠. 증가는 뭐가 증가하는 건데, in which is a major factor, the increase in which is a major factor in the waste increase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쓰레기 낭비라는 주된 요인이 많아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거랍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밑줄을 하나씩만 쳐보자.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감소해야 되는구나, 소비를 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재활용이라는 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소비가 많아지면서 재활용 자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쓰레기는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even with, 심지어 the increasing in recycling rate. 자, 재활용률이 높아진다고 할지언정 소비에서의 감소가 없는 상태라면 매립지 등으로 보내지는, 맞죠? 자, 매립지 등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웨이스트의 양,
and 그리고 amount of raw material consumed 소비되어지는 원자재의 양 얘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밑줄 칩시다. 리사이클링 레이트이 늘더라도요. 소비에서의 감소가 없으면요. 자재의 사용은 계속해서 continue to increase 늘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헷갈릴까봐 다시 amount of waste가 주어 1번, amount of raw materials까지가 주어 2번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좋아요.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니까 the existence of recycling program 이런 재활용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라는 건 또 종종 표현되기도 하는데 as a defense against the need to reduce consumption 더 안 좋은 문제가 나오네요.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필요에 반대하는 방어로서 묘사되기도 한답니다. 쌤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재활용의 한계 2번을 얘기하는 거야.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에 방어 기제로 쓰인다. 자,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이 부분이 재활용의 한계 1번이었을 거고요. 이 앞 페이지 전체가. 됐죠? 자, 그 한계 2번 무슨 말 하나 한번 읽으러 가봐야지. 밑줄 치고 가볼까요? 자, 존재 자체가 디펜스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라고 하면서 디펜스로 사용되는 예시를 이어주고 있구나. 자, bottled water industry가 있어. 생수병 사업이죠. 얘네들이요. 환경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얘네들은 대처리하에 오히려 주목했대. 우리 사업 자체가 말이야.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을 장려한다고. 왜? 우리 생수 먹으면 플라스틱 병 나오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그거 많이 쓰면 쓸수록 뭐해? 쓰레기는 결국 많아지는 거잖아. 야, 하지만 니네가 생각한 것과 달리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쌤 그럼 여기서는 요런 흐름 잡으면 되겠네요. 지금 노트 뒤에 나왔던 요 말 있죠. 자, 이게 생수병 업체의 반박이 될 거고요. 그치? 현실과 이 반박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네. 자, 플라스틱 음료병에 재활용된 플라스틱 음료병의 대부분은 말이야 are manufactured into other product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져. 심지어 그걸로 다시 쓰이는 것도 아니고 and 그리고 새로운 플라스틱 보틀은 종종 virgin material virgin 하면은 원자재 말하는 거거든. 원자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재활용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밑줄 치고 재활용은 한계가 있다. 되셨습니까? 재활용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한 글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자, 4번은 요 정도 하고요. 자, 뒤에 5, 6번은 장문입니다. 장문이요. 자, 장문의 경우에는 실제 장문으로 전체가 다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부 구간만 발췌해서 문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 6번 같이 달려봅시다. 자, 제목 한번 살펴보니까 eliminating anger, 분노를 없애는 건데 venting이 여기서는 분노를 표출하다라는 단어거든. 야, venting이라는 게 해결책이야. 화를 없애는데 venting이 해결책이야 라고 하는 거 miss,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거야. 쌤, 화 표출하는 거요? 잘못된 거예요. 이 얘기라니까. 쌤, 그럼 필자는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화 표출하는 건 안 좋아요 라는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let's go. 자, credit 한번 공을 돌려볼래? 혹은 다시 말하면 credit A with B. 쉽게 생각하면 B는 A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helping start a popular misconception. 유명한 오해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줬던 건 바로 프레드 때문이다, 프리우드 때문이다 라는 것 같은데, 자, 그 misconcep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까지 계속된 거래. 됐지? 자, 그럼 그 misconception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거. 자, 그래서 2번 문장 내려와 보니까 his idea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his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왔던 이 사람 얘기할 겁니다. 자,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하면 얘들아, 여기서의 이 카타르시스도
막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 감정을 표출하는 걸로 보면 돼요. 자, 감정적 표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became part, 부분이 됐다라는 거야. 분노의 이게 뭐였더라? 그 분수 모형인가 수압 모형인가 그렇게 해석이 될 거야. 수압이라고 하는 건 막 뿜어내는 거, 즉 표출이라는 거죠. 아, 얘의 견해는요. 감정을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답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으니까 밑줄 감정 표출의 중요성이라고요. 됐죠? 자, 근데 3번에 in a sense 본질적으로 이 모델은요. 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델 뭡니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요 모형이겠죠. 자, 이 모형은 hold that 대절이하를 사실로 합니다. 요거를 사실로 하고요. and 그리고 요것도 사실로 합니다. 좌절은 분노로 이어지며 그리고 나서 분노는 쌓인다. 그것이 특정한 방법으로 방출되기까지. 자, 그러면 이 모델의 the implication, 함축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럼 분노가 방출되기 전까지 계속 쌓인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화가 났어. 그랬을 때 이제 밑줄. 그는 needed to vent his anger. 그의 분노를 verbally, 말로든 육체적으로든 표현해야지. 안 그러면 표출 전까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빵! 하고 터질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어려웠죠? 아, 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요. 1, 2, 3, 4까지가 묶여서요. 여기까지가 묶여서요. 분노 표출하는 게 좋다라는 견해 1번이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5번 보니까 인물이 달라지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견해 2번일지 아니면 역접일지 잘 모르겠어요. 가봅니다. 자, 유명한 정신학자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요, argued that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자,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bottle up his rage, bottle up은 병을 위로해서 뿜어낸다는 얘기야. 자, 그의 분노를 뿜어낸다면 we have to find an outlet. 분노를 축적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다. 병을 채워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쌤 여기서 bottle up은 무슨 뜻이에요? 채우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분노를 채우면 we have to find an outlet. 우리는 배출구를 찾아야 돼요. We have to give him an opportunity for letting off steam.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밑줄 칩니다. find an outlet을 찾아야 되고요. 그 스팀을 방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아, 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이 사람으로 인물이 바뀌긴 했지만 분노 표출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견해 2번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거 내밀어가 봅시다. This idea, 이러한 아이디어는 하면 앞에 나왔던 그 사람 아이디어 계속 받는 걸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요, penetrate, 침투했습니다. 어디로요? 많은 연도들 동안 대중문화로도 침투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쌤, 이 뒤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군요.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youngster, 젊은 사람들은요, should be thought to vent their anger. 자, 대중문화에 스며들었다라는 요 단어 하나 체크해놓고 배워야 하는데 화를 표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요, 컬럼 안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라는 칼럼. 자, 대중문화 중에 칼럼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and라고 이어지는 거 보니까 대중문화 2번 얘기할 거고요. 자, 2번 문장은 한번 보니까 무슨 얘기하나? Pop Self-Help Book이라고 나오네요. 그냥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나요? 자, 여기서는요. Advise people to punch pillow or punching bag or to hit couch with plastic bats. To get rid of their bottled up anger. 그들의 쌓여진 화를 표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요. 쳐요. 치세요.
쌤 그럼 이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치세요, 치세요, 치세요 라고 하는 요 말은요. 분노를 표출하세요. 됐습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야. 자, 근데 색이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쌤이 이번에는 파란색 컬러로 논지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ut, 하지만요. 쌤 그러면 this kind of venting 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던 물리적 혹은 언어적으로 화를 표출하는 방법이겠죠. 자, 이거는 말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답니다. It's like using gasoline to put out a fire. 야, 불을 끄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란다. It only makes matters worse. 그냥 일만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밑줄. 쌤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뭡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답니다. 자, the reason is said. 그가 말하기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 여기서 he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요 사람 말하는 걸 겁니다. 그쵸? 자, 분노 표출하는 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대절인데요. 화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각성된 상태로 남겨둬요. 그러다 보면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그들이 말하거나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뭘요? 해롭거나 폭력적인 무언가를 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도 밑줄 중요한 거 한번 쳐봅시다. 자, 왜냐면요. 분노를 표출을 하면요. 사람은 계속 각성된 상태로 남아있고 가능성을 높여요. 뭘 할? 해롭거나 폭력적인 걸 할 말이죠. 됐지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는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줄 거거든. 그래서 읽어보니까 유명한 실험들에서 라고 하면서 실험으로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 하나 읽어보자. 이 사람은요, angered student, 학생들을 화나게 했대요. By showing them negative comment. 예를 들면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요. 이거 내가 읽어본 것 중에 제일 나쁜데? 그지? 자, 근데 코멘트를 뭐에 대해서 했냐면 그들이 썼던 무언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답니다. 화를 나게 만든 거네요. He then, 그는 그리고 나서요. 쌤 여기 흐름 조심합시다. 학생들을 화나게 했어요가 그 실험의 과정 1번인 거고 he then, 그는 그리고 나서라는 거니까 실험의 과정 2번인 거예요. 흐름 너무 좋죠? 자, 그리고 그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는데요. To wail on and punching back and then to jab an opponent with a loud offensive noise. 자, 이렇게 화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또 연결. He found that 과정을 통해서 얻은 실험의 결과. 됐지?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중요할 테니까 형광펜 쳐봅시다. 자, 그 학생들이 점점 더 펀칭백을 많이 할수록, 즉 화를 많이 표출할수록요, 그들의 상대에게 더 공격적인 말을 많이 했답니다. 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분노 표출이 많아지면 결국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공격성이 증가하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the point. 이제 요점은요 라고 하면서 일반화 시켜주겠네요. 즉 주제 정리할 겁니다. 쌤, 글 한 번만 다시요. 실험으로 논지 뒷받침하면서 과정 1번, 과정 2번에서 실험의 결과, 그 다음 마지막 주제 정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instead, 대절 이하랍니다. When people express their anger physically by yelling, slamming door, or hitting things. 자, 이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화를 표출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화를 계속 alive, 살아있게 만들면서 allow them to hear being angry. 화내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밑줄 칠 거 너무 다 중요하죠? 자, 그들의 분노를 물리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그들의 분노는 계속 alive 남아있고요. 사람들한테 가능하게 합니다. 화내는 연습을 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 7번으로 쌤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7번 지문도 말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쌤이 딱 필요한 말들만 짚어줄 테니까 그 흐름 맞춰서만 기억해 보도록 하자.
자, 7번의 제목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The stability, 바로 이거야. 안정성. 자, 근데 무슨 안정성이냐면 연령 분포. 어디 안에서? 그룹 안에서. 자, 그룹 안에서의 연령 분포는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자,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가 다 60대에서 80대에만 연령이 집중돼 있다 생각해봐. 자, 그러면 연령 분포의 안정성이 없는 거죠.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런 곳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그룹이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냐. 혹은 한 그룹이 0세에서 10세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그룹은 외부 공격에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금방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연령 분포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그 맥락에 맞춰서만 읽어보면 돼, 얘들아. 아시겠죠? 자, 여기서 demograph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구 통계학적인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자, 인구 통계학적인 계급에서의 proportion, 비율은요. affect the fitness of the group and ultimately of each individual member. 자, 인구 통계학이니까 인구 통계학, 즉 인구의 연령대의 분포를 말하는 거랑 똑같아. 자, 이게 여기다가는 밑줄. 그 그룹의 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자, a group comprised wholly of infant or aging male. 남성이긴 한데요. 노화된 남성, 즉 노인들이나 아니면 다 아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랍니다. 이 그룹, 자, 쌤 지금 이 그룹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룹 무슨 말이에요? 연령 분포의 안정성이 낮은 그룹입니다. 그럼 그 낮은 그룹 잘 생존 못한 다음에 perish, 소멸할 거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근데 3번 문장 보니까 another, 또 다른이라고 얘기하네요. less deviant, 덜 비정상적인 그 그룹이 있는데요. 자,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has a higher fitness, 아주 높은 적응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높은 적응도라고 하는 건요, can be defined as a higher probability,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번역될 수 있는데요. 멸종에 앞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 즉 내가 멸종되기까지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즉 나는 더 생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아, 높은 적응도, 높은 생존 가능성, 더 긴 멸종 전까지의 대기 시간. 그게 바로 어떤 경우다? 덜 비정상적인 거. 아, 쌤 그럼 위에서 나왔던 연령 분포의 안정성이 낮은 경우가 비정상인 거고요. 이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우일 테니까 연령 분포의 안정성은 2번 문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생존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either measure, 그 어느 수치든 간에, 앞에 나왔던 어느 수치든 간에 has a meaning only over a period of time on the order of a generation in length. 길이상으로 봤을 때 한 세대 정도거든. 야, 우리도 몇 살에 태어나서 말 이상하죠? 자, 태어난 0세부터 뭐 보통은 80, 90,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세대요. 그 한 세대 안에서 has meaning,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a deviant population allow to reproduce for one to several generation 이라고 나왔네요. 자, 비정상적인 개체 집단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개체 집단은 여러 세대에 하나의 번식을 할 수 있는 애들이래. 얘네들은 will go for, 여전히 갈 거래요. To restore the age distribution of a population normal for the species. 그 종에게 정상적인 인구의 연령 분포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갈 거기 때문이랍니다. 되셨나요? 쌤 여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것만 중요한 거야. 계속해서 go for, 갈 거래. 연령 분포의 안정성을 뭐 하려고요? 회복하려고요. 되셨어요? 아, 그럼 연령 분포가 너무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unless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그 종이 놀랍도록 기회주의적이지만 않다면 that is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요. 그 비어있는 서식지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것들 위에서 단지 단기간 동안 살도록 한 전략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정한 종의 지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 얘기인 거야. 야, 막 예를 들면 이거야. 갑자기 여기에 쓰레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쓰레기는 날파리들이 좋아하는 환경이잖아요. 거기에 날파리가 급증을 했다는 거야. 막 이런 것들. 그쵸? 자,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정상적인 경우라면 age distribution, 연령 분포라고 하는 건 꾸준한 상태로 갈 거야. 아,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령 분포는 안정성을 띠게 되겠지. 왜? 그래야지만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나이스. 자, in species, 이번엔 종인데 with seasonal natality and mortality. 자, natality 하면 출생률이고요. mortality 하면 사망률이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살아났다가 죽는 그런 종들, 예를 들면 매미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런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절에 따라 출생률과 사망률을 가지는 종이라는 애들은 is to say 말하자면 거의 모든 종에 해당을 할 텐데 이때 연령 분포는 연간의 변동을 겪을 거야. 왜? 계절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떤 계절에는 출생률이 빵 뛰었다가 어떤 계절에는 사망률이 빵 뛰겠죠? 그럼 그게 한 해 사이클로 봤을 때는 결국 유사한 흐름을 가질 테니까 바로 연간의 변동을 따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계절에 따라 출생률과 사망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연간의 변동을 따를 거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even then the age distribution 연령 분포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안정성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in the sense that 대절이야라는 관점에서 말이야. 그 변동이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벌어지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말이죠. 쌤, 왜 주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 말 했잖아. 그 이유는 뭡니까? 연간의 변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아, 내년에는 이럴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이 지문은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어찌됐든 살아남은 그룹이라면 연령 분포의 안정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자, 이게 이 지문의 주제였던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쌤이 8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 8번은 되게 쉬워. 그래서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communication, 소통이라는 거죠. 자, 소통이라는 것, 즉 뭔가를 전달한다라는 건요. 지식과 공존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소통하는 것과 지식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가봅니다. 자, communications라고 나왔는데 쌤 이상해요. 쌤 이상해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S가 붙었는데요. is라고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코노믹스 기억나? 이거 경제학이죠.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communications라고 하는 건 전송 방식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혹은 수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S 붙었다고 복수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달립니다. 자, 전송 방식, 정손 수단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valuable,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중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들은 발달하죠. 그 전송 수단을 확장시키거나 전송 수단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in an event, 어떤 경우든 기술이라고 하는 건 분류가 되어지는데 성공했다라고 분류될 수 있어요. 자, 뭐 했을 때 성공하냐면 문장 구조 안 어려우니까 해석만 해갈게. 자, 전송 방식을 향상시켰을 경우의 기술은 성공입니다. 아, 기술이라는 건 전송 수단과 관련해서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요. 밑줄. 아, 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지식 이외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야. 인간 생활을 개선시키려면. 그럼 거기서 바로 필요한 게 뭐냐?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전송 수단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반드시 지식을 수반해야 됩니다. or no improvement.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쌤 여기서 or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이 된 거야. 이해됐죠? 쌤 그러면 지식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식을 확산하고 퍼뜨릴 수 있는 전송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쌤 4번 문장까지 봤을 때 결국 지식은 확산시키는 정손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구나. 됐죠? 자, 그리고 5번 문장 내려가 봅시다. 자, being able to teach what he has learned, what has been learned까지 끊어볼게요. 자, 내가 배워왔던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건요. 지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건 지식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쌤은 여기서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지식은 전달될 수 있을 때요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똑같은 말 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 근데 if 만약에 말입니다. knowledge could not be communicated 밑줄 칠까요? 그 지식이요 소통될 수가 없다면 즉 전달될 수가 없다면 지식은 죽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would need to be rediscovered 다시 발견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That same knowledge path 그 똑같은 지식의 경로에서요. 즉 지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지식은 사라지고 또다시 발견해야 돼 낭비가 벌어지고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synthetic speech and technology. synthetic speech가 합성 기술이란 뜻이니까 전송하는 기술이라의 일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쌤 여기서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는 건 without이랑 똑같았죠? without, but for랑 똑같으면서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해석을 가지는 거였고요. 되셨습니까? 자,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쓰였던 거고 if it were가 들어간 거 보니까 가정법 과거인지라 뒤에도 could not be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쓰인 거 기억 좀 합시다. 자, 이런 기술이 아니냐면 지식과 스티븐 하킹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지식은요 밑줄 공유되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전송수단이 없다면 공유되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쌤은 바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도 별로 안 어려워서 큰 흐름만 한번 잡아가 봅시다. 자, 아르간 열매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과 그것의 문제. 자, 중요한 건 껍질 벗기기 과정과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속도 조금만 높일게요. 자, after it has been collected. 쌤, 갑자기 첫 문장부터 it이 왜 나옵니까? 뒤에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르간 열매가 수집이 되고 나면요. 그 열매는 air dried 돼요. 뭐 하기 전에요? 껍질이 벗겨지기 전에요. 자, 그 껍질은 라텍스가 풍부해요. and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 말리게 되면 브라운색의 wrinkled 주름이 간 필이 여전히 아르간 너트에 stick to 붙어 있습니다. 자, 밑줄 칩니다. stick to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요. 됐죠? 그래서 껍질을 벗겨야 되나 봐. 자, 이때 woman, 여성들은요. 그 껍질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stone을 씁니다. then, 그리고 나서 껍질을, 쌤 여기서 it은 뭐예요? 더 peel 받는 거겠죠? 껍질을 벗겨요. 근데 어떻게 벗기냐면요. manually, 손으로 벗깁니다. To get the argan nut, 아르간 너트를 얻으려고요. which, 그리고 그 아르간 너트는 and it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단수 나오는 거고. The size of a large olive, 큰 올리브와 같습니다. 자, 근데 아르간 열매는요, 아르간 껍질은요, 종종 cattle, 소한테 주어지기도 하고요. Also, 또한 goat, 염소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쌤 지금 4번 문장부터는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생각해봐. 원래는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한테 이 열매를 주거나 동물들이 알아서 좋아하거든. 심지어 염소들은 be fond of, 너무 좋아해. And 그래서 풀이 말랐을 때는, 풀이 없었을 때는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나무로 올라가서 열매를 먹는데. 됐지? 그러면 이 동물을 사용해서 껍질을 벗길 수 있지 않을까? 동물을 사용한 아르간 열매의 껍질을 제거해보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어질 거야. 됐죠? 그래서 읽어봐. Later, 나중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사람 아니고 goat, 염소 계속 받는 거야. 자, 염소들은요, regurgitate, 되새김질한다는 거야. 자, peeled, 껍질이 벗겨진 아르간 열매를 되새김질을 해요. Because argan fruit peeling, 아르간 열매의 껍질은 is a long and tedious, 껍질 벗기기는요, 오래되고 오래 걸리고 tedious, 지루한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ruit collector들은요, 탐투, 유혹에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새김질된, 그리고 되새김질됐다는 건 이미 아르간 열매의 껍질이 다 벗겨졌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걸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쌤 이렇게 되는군요. 쌤, 그럼 7번 문장에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문제점은 동물이 되새김질한 껍질이 벗겨진 아르간 열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not only does these practice, 이러한 관행이 바로 이 문제점이겠죠? 자, 이것은요, raise microbiological concern, 미생물학적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일의 맛과 향도 바꿔요. 계속해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네요. 됐나? 자, 아르간 오일 prepared, 준비된 거야. 자, 근데 어디서부터 준비됐냐면 wholly,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되새김질된 열매로부터 준비되어진 아르간 오일은 is of low quality, 질이 낮다? 밑줄. 근데 종종 이게 투어리스트한테 팔려.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점, 이게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라는 문제점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9번 마무리 짓고요. 자, 쌤은 바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하지만 본인들 잘 못 쫓아오겠으면 멈추고 다시 본 다음에 그리고 다음 거 들어가는 겁니다. 자, let's go. 자, the ability of people tolerating cold. 차가움을, 즉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의 능력, 추위를 견디는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타고난 거냐 배운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타고났다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인 걸 거고요.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일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자. 이게 선천이냐 후천이냐라고 고민만 하는 글이겠죠. 결론 안 내릴 겁니다. 자, 열과 추위에 대한 버팀은 are greatest in individual, 이런 사람들한테서 매우 커요. 아주 열이 높거나 아니면 아주 추운 곳에서 산 사람들. 쌤, 그럼 이건 후천적인 거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 버티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니까요. While, 반면에 말입니다. Person who moved to such condition, 그러한 상태로 옮겨진, 그러한 환경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can acclimate after a few days without achieving the full tolerance capacity of the native.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쌤, 그럼 지금 1번 문장 안에서는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네. 근데 그 안에서는 말이야, 뭐가 있냐면 natural selection for tolerance, 자연적인 선택도 있답니다. 무슨 요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선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선천적인 요인은 어느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극지방이나 아니면 데저트, 사막 같은 곳이야.
야, 근데 이런 곳은 말이야. and 대열로 바꿔서만 해석하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곳은 밤은 거의 얼뻔한데 낮은 엄청 따뜻하대. 됐지? 자, 그리고 이런 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들은 have the best blood flow. 가장 좋은 혈관의 흐름을 가져요. 손과 발까지 가는 가장 좋은 혈관의 흐름을 가져요. 누구 중에서요? 검증되어진 실험에 참가되어졌던 그 참여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혈류순환이 좋다라는 능력은 바로 대쩌리아라는 능력인데 그들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뭐에 대비해서요? 프로스트바이트라고 하면은 추위가 앙 물고 가는 거라 동상이란 뜻이거든. 이런 동상에 대비해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답니다. 아, 쌤 그럼 이거 이런 흐름이네요. 자, 극지방의 이누이트족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 그 선천적 요인의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요. 그 예시가 바로 우수한 혈류 흐름이 되겠죠. 이 혈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손과 발을 동상에 대비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였고 그럼 추위를 훨씬 더 잘 참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장 Central Desert Australian Aborigine 이번에는 사막 지역의 원주민들 볼게요. 자, 이 사막 지역의 원주민들은 are accustomed to 쌤 be accustomed to 뒤에 ing 붙으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sleeping near a fire in the light shelter 자, 안식처 안에서 불 근처에서 잠자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 근처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거는 대쩌리아라는 관습이에요. 자, 그들의 스킨, 피부가요. on this side away from the fire. 불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한대요. to cool to a degree. 이런 정도로 식을 수 있도록요. 여기서 이런 정도는 누구냐면 어떤 정도냐면 foreigner,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때 왔을 때는 몸을 떨 수 있을 정도의 온도로 얘네들은 낮추는 걸 좋아한대요. 왜? 극지방에 사니까 말입니다. 극지방?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사니까 너무 덥잖아요. 쌤 그럼 지금 이 문장은 앞에서 이누이트족의 예시를 얘기했던 요 1번이 될 거고요. 그치? 그리고 이번에는 Central Desert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선천적인 요인의 예시 2번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안 어렵죠? 자, 그리고 whether this Australians' ability to sleep without feeling discomfort. 자, 이렇게 불편한 거 없이 얘네들 잘 자. 다른 애들은 추워서 떨 텐데 얘네들은 잘 자잖아. It's due to natural selection. 이게 natural selection. 선천적인 건지. 그치? or 아니면 to a combination of genotype, 유전자와 habit, 습관에 합쳐진 건지 이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밑줄. 자, 이게 선천적인 요인은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바로 이 마지막 것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쌤이 쓰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게 진짜 선천인지 후천인지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앞에 1번 문장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 문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른 차이였네요. 그럼 이거는 후천적 요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 후천적 요인 안에서 선천적 요인도 있는 것 같대. 그래서 예시 1번으로 혈류 흐름을 들어줬고 예시 2번으로는 딴 애들은 추워서 못 버티는데 얘네들은 편안하게 잔대. 그럼 이게 과연 지역에 따른 선천이냐 아니면 유전적인 후천이냐라는 거야. 그게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좀만 더 힘내서 쫓아옵시다. 자, 여기 한번 보니까 trial for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innovation. 자, 여기서 체크할 거는 촉진할 거야. 뭐를? 새로운 것의 채택을. 자, 새로운 것을 채택하는데 혁신하는 방법, 조금 더 촉진하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무언가 새로 생겼어. 어플 같은 게. 근데 그 어플이 유료래. 처음부터 유료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절대 없겠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 무료 체험.
그래서 왜 막 밀리의 서재 같은 것도 한 달 무료 체험하고 유료 결제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쉬우니까 빨리 한번 그 구조만 잡아가 볼게. 자, one way to cope with the inherent uncertainty about an innovation's consequence까지입니다. 자, 처음에 이런 발명이 생겼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 안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불확실성에 cope with,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try out. 자, 요거 해석 조심합니다. 한번 해보다라는 뜻이야. 무료 체험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ill not adopt. 하지 않을 거예요. 채택하지 않을 거예요. without trying it first on. 한번 해보지 않으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지 않으면요. determine, 그것의 유용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써보지 않고서는 채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소규모의 시도는요. 됐습니까? 이 소규모의 시도가 뭡니까? Trying it first on. 처음에 한번 무료로 써보는 거죠. 이게 바로요, important part of the decision to adopt. 채택하는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in some case, 일부의 경우에는요, innovation이라고 하는 게, 즉 혁신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 시도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온전히 채택되거나 온전히 거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in some case라고 하는 경우는 일부만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게 불가능한 사례인 거야. 됐어? 야, 예를 들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1강 미리 보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차야. 그럼 이거 차 니네가 막 얼마나 타보고 괜찮나 확인해줘. 이게 좀 어렵잖아. 한번 시운전은 가능하더라도. 그쵸? 자, 일부만 미리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예 한 번에 채택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시도돼보지도 않고 거절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로 간다는 거야. 됐지? 자, 근데 in some case 나왔잖아. 여기서 봐봐. 얘는 trial을 위해서 can be divided. 나눠질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다른 경우인 거야. in some case 다음에 나오는 거. 그치? 그럼 얘는 구분되어질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빨리 채택이 되겠네요. 왜? 시도되어질 수가 밑줄. can be divided for trial.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될 수 없는 경우에는요. 한 번에 채택되거나 거절되는 게 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 who try an innovation. 자, 그 혁신을 경험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밑줄 move to an adoption. 채택하기로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요. 상대적인 이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됐죠?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보게 하는 게 좋구나라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혁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요. 예를 들면 free sample을 나눠주는 바로 이런 방법들이요. 이거는요. 밑줄 speed up the rate of adoption. 채택의 속도를 강화시키죠. 계속 똑같은 말이야. 지루하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이제 예시 나올 겁니다. 자, 그 안에서 seed corn salesman이 있는 거야. 여기서 새로운 seed가 나왔나 봐. 그랬을 때 밑줄 gave a small bag of the new seed를 줬대요. 이게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The pre-seed, 그 공짜의 씨앗은 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네요. 자, 밑줄 칩시다. Enough to plant about an acre of corn. 자, 콘을 자라기에 너무 충분했고요. A large enough trial to convince a farmer. 그 농부들한테 convince,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답니다. 뭐 하도록요? 이거 쓰라고요. 됐지? The trial of a new idea.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의 the trial, 시도는 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by a peer 이라고 나오는 거 보여? 자, 앞에서 이 얘기했잖아, 얘들아. 수단의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시도를 촉진하는 수단이었지. 됐어? 그리고 그 수단에 대한 예시 1번을 들어줬던 거고 지금 여기서 그 수단에 대한 예시 2번으로 1번, 2번으로 또래에 의한, 동료에 의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또한 좋다라는 얘기가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타인에 의한 시도, 또래에 의한 시도, 동료에 의한 시도 다 똑같은 거야. 자, 이거는요. 개개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도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 요인이라고 하는 건요. 종종 speed up the innovation decision. 자, 혁신을 써야지라는 결정을 가속화해요. 뭐 함으로써 가속화하냐면요. 입증을 주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 괜찮네라는 확신을 스폰서하면서 말이죠. A demonstration can be quite effective in speeding up the diffusion process. 한번 써보게 하는 거. 쌤 여기서 demonstration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자, change agent도 한번 시도해보게 하는 거고 demonstration도 한번 시도해보게 하는 거야. 계속 이 얘기가 쭉쭉 이어지는 거야. 됐지? 자, 이것도요. quite effective in speeding up the diffusion process. 야, 뭔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확산시키는 걸 가속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까지 끝. 쌤 계속해서 하는 말 뭐예요? 한번 써보게 하는 게 새로운 걸 채택하는 데 있어서요. 가속하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얘들아, 요 태블릿 강의는 여러분들이 따라올 때 속도를 배속하지 말고 쌤이 속도 자체를 빠르게 찍는 강의이기 때문에 천천히 플로우에 맞춰서 따라오다가 한 지문 듣고 나면 끄는 뒤에 다시 밑줄 친 거 한번 쭉 흐름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완벽히. 이해되시죠? 오케이, 7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